추석 연휴가 끝난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1,700명대를 기록했고 서울도 사흘째 600명대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양천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환경과 사람이라는 의원 연구단체를 발족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서인데 자세한 소식을 의원 발언을 통해 들어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곳곳의 작은 도서관과 청소년 기관 등을 마을 학교로 지정했습니다. 독서 활동과 틈새 돌봄 지원 등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서울시가 마포구 공덕역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 사업지 3곳을 선정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1,700명대를 기록했고 서울도 사흘째 600명대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심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2일 하루 동안 서울에서 64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추석 연휴 사흘 연속 600명대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 동안 검사량은 줄었음에도 확진율은 최고 1.9%를 넘어서는 등 확진자는 크게 줄고 있지 않은 양상입니다. 이는 연휴 기간에 늘어난 이동량과 소규모 사적 모임에 따른 개인 간 접촉 증가, 여기에 시장발 집단 감염과 같은 추가적 요인이 작용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과 직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구시장과 송파구 시장에서 각각 37명과 30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고 용산구 병원 12명, 강서구 공공기관에서 4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확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20% 이상이 20대였고 30대와 4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연휴가 향후 확진자 추세 전환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백신 접종률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의 1차 백신 접종률은 71.7%, 2차 접종률은 42.6%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확산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예약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찾아가는 선별진료소와 함께 방문 접종팀을 운영해 검사와 접종률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석 연휴 이후인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를 다중적 방역 집중기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당초 1개 팀으로 운영해오던 교육시설 이동 검체팀을 4개 팀 이상으로 늘립니다. 이번 달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던 서부와 남부 등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와 체육활동이 많은 학교 중에 희망학교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30일까지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5개 학교에 대해 신속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서울시가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하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29일까지 2021 주택 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후보지는 12월 중 25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규제 완화 방안에 따라 주거 정비 지수제가 폐지되며 주민 동의 절차는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됩니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과 조례상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구역 지정을 희망해야 합니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 3곳을 선정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로 새로 선정된 곳은 강북구 삼양사거리역과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역 주변입니다. 3개 역세권에 350여 대 세대의 주택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또 용적률 상향을 통해 장기 전세주택 140여 대 세대를 공급하며 보건소, 어린이집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 시설이 확충됩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곳은 해당 지역자치구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환경과 사람이라는 의원 연구단체를 발족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환경을 연구하고 정책에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네, 대표를 맡고 있는 유영주 양천구 의원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천구민 여러분. 양천구의원 유영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앞서 환경과 사람이라는 의원 연구단체가 발족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우선 이 연구단체 역할은 무엇이고 이 연구단체를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환경과 사람 연구단체의 대표 의원을 맡고 있는 유영주 의원입니다. 저희 연구단체는 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초월해서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적,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 정책을 개발하며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환경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더 나아가 전 세계 모두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5년에는 195개국이 참여한 파리 기후 협정이 체결되었고 우리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도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환경이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재화를 매매할 때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우리 양천구 의원들도 양천구의 환경이 우리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연구하고 정책적 역량을 쌓기 위해 환경과 사람이라는 연구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양천구에 있는 자원 회수 시설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이전이나 폐쇄 또는 지하화 등을 요청해 왔습니다. 구청 측에서도 서울시에 이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요구했지만 입장 변화는 없었는데요. 연구단체에서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 환경과 사람은 이제 막 발족한 연구단체입니다. 자원 회수 시설의 운영 방법이나 형태에 대한 논의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원 회수 시설에 대한 환경성 평가, 경제성 평가, 수용성 평가,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영향조사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방안도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삶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할 때 정량적인 수치로 파악할 수 없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성적인 지표 마련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인데요. 자, 앞으로 이 지방의회 환경 관련 연구단체로서 주민들의 삶의 환경이 조화를 이루기 어떤 고민들을 해야 할까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은 이미 우리 주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 의정활동을 할 때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은 자원회수 시설과 같은 시설물이 될 수도 있고 미세먼지와 같은 기후가 될 수도 있으며 항공기로 파생되는 소음, 탄소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에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정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속 의원님들과 충분한 수기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주제를 중요도 시급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연구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단체 활동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기초 심화와 같이 단계를 나눈 재연구 활동을 통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양천 구민의 삶의 질에 우리 환경이 더욱 나아지는 삶을 만들기 위해 저희 환경과 사람 연구단체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교 밖 마을 학교를 개설하는 도담도담 마을학교 공모 사업을 다음 달부터 추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마을 학교를 운영할 마을 기관 50개 내외의 공모를 받아 다음 달 5일 마을 학교 지정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교육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최근 2년 동안 교육 활동 실적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곳곳의 작은 도서관과 청소년 기관 등을 마을 학교로 지정해 기본 학력과 독서 활동, 틈새 돌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양목초등학교 담장 내 환경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목초등학교 담장 안에는 주민들이 버린 술병과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는데요. 양천구는 신정 4동 주민센터 주관으로 공원 녹지과 인력과 지역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를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천구는 학교의 안전성도 확보하고 학교 미관까지 개선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쾌적한 학교 환경을 지켜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요새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올해 여름도 다 지나갔다는 생각 들죠? 네, 맞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절기상 추분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부터는 밤이 낮보다 길어지게 되는데요. 이러다 곧 겨울이 올 것 같아요. 네, 수학의 계절 가을 단풍도 좀 즐겨야 되는데 요새는 가을도 짧아가지고 많이 아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절기 밤과 낮의 기온차가 크니까요. 각별히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